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민의 몸은 부엌 싱크대에 기댄 채 떨리고 있었죠. 영우의 뜨거운 손길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을 때 55세의 과부였던 그녀는 모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거든요. 그의 아내는 야근 중이었고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금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까지는 작은 손끝에 스치만 하면 충분했죠. 그날은 3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정민은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머뭇거렸죠.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온 지 석 달, 드디어 찾은 첫 번째 가사도우미 일이었거든요. 문이 열리자 마주한 것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영우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정민은 그의 인사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현관을 넘어섰어요. 집안은 예상보다 훨씬 깔끔했죠. 하얀 소파와 회색 러그, 벽에 걸린 간단한 그림들까지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잡지에서 본 모델하우스 같았어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공간이었죠. 영우가 거실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을 때 정민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들어온 집인데도 편안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의 집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신기했어요. 부엌으로 안내받으며 정민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넓고 깨끗한 주방, 아일랜드식 조리대와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지만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었죠. 분리수거함에는 편의점 도시락 용기와 배달음식 포장지들이 가득했거든요. 영우의 말투에서 정민은 외로움을 읽어냈어요. 20년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그가 청소와 간단한 요리를 부탁하며 자신들이 워낙 바쁘다고 설명할 때 그 말 속에는 변명 같은 것도 섞여 있었어요. 집에서 만든 밥이면 뭐든지라는 그의 대답에서 정민은 또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갈망 같은 거였어요. 이 집에는 정말로 집에서 만든 밥 냄새가 나지 않았거든요.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의 집이었죠. 영우가 물 한 잔을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에 스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민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이었죠. 영우도 잠시 멈칫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시선에도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딘지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렸죠. 정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정민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물 한 잔을 주고받는 단순한 행동이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55세 과부인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 싶기도 했죠. 영우는 월요일부터 오전 9시에 와서 오후 5시까지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민이 대답하면서도 계속 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정민에게 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와달라고. 자신들은 까다로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민은
계속 그의 마지막 말을 생각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라는 그 말이 단순히 일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영우의 눈빛에서 본 그 외로움, 그리고 순간 스친 손끝의 따뜻함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집의 분위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차가운 공간,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를 외면하고 있는 부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외로워하는 남자의 모습까지. 정민은 그 모든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정민은 잠들기 전까지 영우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했던 손끝의 감촉,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그 외로운 눈빛까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어딘지 반가웠죠.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게 단순한 설렘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정민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집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출근일,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옷을 골라 입었죠. 검은색 니트에 회색 바지,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차림이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아침 9시 정각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건 영우였죠. 어제와는 달리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부드럽게 들렸어요. 정민은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어제는 못 본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의학 전문 서적들, 탁자 위에 커피 얼룩, 그리고 베란다에서 바스락거리는 빨래들까지. 완벽해 보였던 집에도 사람 사는 흔적이 있었죠. 영우가 부엌으로 걸어가며 곧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민은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의 뒷모습을 은근히 관찰했습니다. 어깨선이 생각보다 넓었고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혼자만의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 같았죠. 영우는 점심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회의가 연달아 있어서 못 나갈 것 같다면서요. 정민이 어떤 걸 만들어 드릴지 묻자 그는 뭐든지 좋다고 답했어요. 정민이 만드는 거면 말이죠. 그 말에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해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영우가 출근하고 나자 정민은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침실까지 꼼꼼히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죠. 청소를 하면서 이 집의 분위기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침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침대가 하나뿐이었지만 베개는 양쪽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를 피하려는 듯한 배치였죠.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영우의 책상 위에는 야근용 인스턴트 커피가 가득했어요. 이 집의 부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였어요.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최소한의 접촉만 하는 부부의 모습이 곳곳에서 느껴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대파, 양파, 고기 몇 점이 전부였어요. 편의점에서 사온 밑반찬들만 가득했죠. 정민은 고민하다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대파를 썰고 양파를 볶아가며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하는 요리였거든요. 찌개가 끓는 동안 정민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서 남편을 위해
밥을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감정도 들었죠. 설렘 같은 건 말이에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우가 점심 먹으러 들어온 거였어요. 그의 얼굴이 찌개 냄새를 맡고 환해졌습니다. 정민은 괜히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끓인 찌개 냄새를 맡아본다는 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죠. 영우가 부엌에 들어와서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정민이 물잔을 건네려고 하는데 영우도 동시에 손을 뻗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어제보다 더 확실한 접촉이었죠. 영우의 손등이 정민의 손바닥에 닿았을 때 둘 다 순간 멈췄어요. 정민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초가 흘렀을까 영우도 손을 빼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영우가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죠. 정민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결국 영우가 먼저 손을 뺐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정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외롭지 않냐고 물었을 때 정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대답하고 싶었어요. 자신도 가끔은 그렇다고 영우는 어떠냐고 되물었죠. 서로 외롭다고 고백하는 짧은 대화였지만 둘 사이에는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공감대였어요. 그 순간 정민은 영우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영우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그의 표정이 순간 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어요. 정말 맛있다며 이런 밥 언제 먹어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를 보며 정민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안 하냐는 정민의 물음에 영우는 워낙 바빠서 그냥 대충 때우는 시기였다고 답했어요. 그 말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나서 영우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민이 그릇을 씻고 있는데 영우가 옆에서 물기를 닦아주었죠. 좁은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니까 자꾸 어깨가 닿았습니다. 정민은 그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우의 채취가 은은하게 느껴졌거든요. 그의 존재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남편 이후로 이렇게 한 남자를 의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는 단순한 행동인데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우가 아쉬워하며 이제 회사에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도 왠지 아쉬웠어요. 오늘 저녁에 또 보겠다는 인사를 나누며 그는 집을 나섰죠. 영우가 나간 후에도 정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그의 온기가 아직 생생했거든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막을 수 없는 설렘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정민은 영우 생각을 하며 청소를 했습니다. 그가 돌아올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55세의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이제 그 집의 리듬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영우의 아내 지연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죠. 영우도 보통 9시 이후에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그날은 달랐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이른 7시에 영우가 들어왔어요. 어깨가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회의가 취소되어서 일찍 들어왔다고 했죠. 정민은 수건을 가져다 주며 그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우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정민이 말하자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으로 가지 않고 부엌 아일랜드에 기댔어요. 정민이 찌개를 데우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 유독 피곤해 보이세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영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집에서의 외로움, 아내와의 소원한 관계까지 마치 터져버린 댐처럼 모든 것을 쏟아냈죠. 정민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남편의 하소연을 들어주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우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픔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찌개를 그릇에 담으면서 정민은 영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고개 숙인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정민 씨, 영우가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간절했죠. 네. 정민이 돌아섰을 때 영우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이따 가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부엌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민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영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싱크대에 등을 기댄 채 그를 바라봤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거든요. 영우의 손이 정민의 뺨에 닿았을 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어요.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영우도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영우에게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졌죠. 영우의 다른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을 때 정민은 모든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을 때 정민은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갈망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죠. 영우의 키스는 절실했습니다.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간절했어요. 정민은 영우의 셔츠를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영우가 정민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댔을 때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에 영우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정민의 목덜미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죠. 영우 씨. 정민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허스키하고 더 간절했어요. 영우는 그 목소리에 더욱 흥분했죠. 부엌의 찬 공기와 달리 두 사람 사이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영우의 품에 안긴 채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55세 과부라는 현실도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모든 게 사라졌죠. 영우의 손길이 정민의 등을 어루만졌을 때 그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기억하고 있던 욕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소파로 이어졌습니다. 정민은 영우 위에 올라앉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과 같은 갈망이 있었죠. 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어우러졌어요. 정민은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영우의 손이 정민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을 때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영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거친 숨소리에서 얼마나 이 순간을 원했는지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일찍 들어온 거였죠. 정민은 재빨리 영우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옷을 다시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영우도 소파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죠. 하지만 둘 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들어왔네? 지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어요. 정민은 찌개를 다시 데우는 척하며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응, 회의가 취소돼서. 영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정민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정민이 인사하자 지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정민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우의 손길과 키스가 계속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죄책감과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나쁜 여자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죠. 다음 날부터 정민과 영우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했지만 동시에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둘 다 느끼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영우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죠. 그날 밤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몸에 남은 감각은 생생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지연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는 날이 늘었어요. 그리고 정민을 보는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냥 가사 도우미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도 지연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들어왔습니다. 정민이 거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정민을 유심히 바라봤죠. 정민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정민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청소기를 끄고 조심스럽게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표정은 평소보다 차가웠죠. 네, 말씀하세요. 정민이 대답하자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정민은 서 있는 게 편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의 기세에 눌려서였어요. 지연은 한참 동안 정민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무언가를 탐지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죠. 요즘 남편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요. 지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역시 뭔가 눈치챈 거였죠. 어떤 면에서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예전보다 집에 일찍 오려고 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정민 씨가 오신 후로 말이에요. 그 말에는 명확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따뜻한 밥을 드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까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갔죠. 정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연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가스레인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죠. 마치 흔적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주로 요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도 많고요. 지연의 질문이 점점 직설적이 되어 갔습니다. 정민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죠. 가끔 점심시간에 들어오시면 같이 있기도 해요. 점심시간에만요? 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민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정민 씨, 저 의사거든요.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정민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지연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은 원래 집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죠. 집에 오는 시간도 빨라졌고 뭔가 들떠 있어요. 지연이 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민은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저는 그냥 일만 했습니다. 그냥 일만요? 지연이 되묻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우가 들어온 거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영우는 거실에서 아내와 정민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죠. 벌써 들어왔네. 무슨 이야기해? 영우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별거 아냐. 그냥 정민 씨랑 이야기하던 참이었어. 지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정민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영우와 정민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자기, 요즘 정민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연의 질문에 영우가 당황했습니다. 정민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냥 집안일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집안일만? 지연의 질문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영우는 아내의 의도를 파악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당연히 그렇지. 뭘 그런 걸 물어봐? 아무것도 아니면 왜 그렇게 당황해?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민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지연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네, 오늘은 그러세요. 그리고 정민 씨.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선을 지키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담긴 경고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민은 뒤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영우는 변명하듯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지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연이 확실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겠지만 시간 문제였죠. 그날 밤 정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우와의 관계를 계속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영우에게서였어요. 오늘 조심해서 와요. 아내가 뭔가 의심하고 있어요. 정민은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할 것인지 말이죠. 그날 이후 정민은 며칠 동안 그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핑계를 대고 쉬었죠. 지연의 날카로운 시선과 경고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영우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영우에게서는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걱정스러워하는 내용들이었죠. 아내가 계속 의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민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은 그 문자들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만에 정민은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영우를 보고 싶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우는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정민을 걱정하는 내용과 함께 오늘 일찍 들어오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정민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고 영우와 다시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오후 3시쯤 영우가 들어왔습니다. 정민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로 마주보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죠. 일주일 동안 쌓인 그리움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영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청소기를 끄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더 짙어져 있었죠. 보고 싶었어요. 영우의 첫마디였습니다. 정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다시 솟아오르는 걸 느꼈죠. 저도. 정민이 작게 대답했을 때 영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정민은 그 순간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경고와 의심스러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민은 영우의 손을 살짝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지연 씨가 의심하고 있어요. 정민의 말에 영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영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민도 마찬가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만 봤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내랑 많이 싸웠어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영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끊임없는 추궁과 의심,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까지. 정민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영우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를 더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정민 씨. 영우가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서 일어나 정민 앞으로 왔어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죠. 저랑 같이 떠나요. 그 말에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뭐라고요? 아내랑은 이미 끝났어요. 정민 씨를 만나고 나서 확실해졌죠. 저희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영우의 고백에 정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가사도우미이고 당신은 유부남이에요. 그런 게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영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때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또 일찍 들어온 거였죠. 영우는 재빨리 일어나서 책상으로 갔고 정민은 청소기를 다시 켰어요. 하지만 둘 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온 것 같았죠. 또 일찍 들어왔네, 여보. 지연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민을 노려봤어요. 정민 씨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지연이 정민에게 다가와서 청소기를 끄라고 했어요.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청소기를 껐죠. 오늘로 그만두시죠. 지연의 말에 정민과 영우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영우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지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 정말로?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는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죠. 선을 넘으셨잖아요. 제가 경고했는데도. 그 말에 정민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들킨 거였어요. 영우가 아내와 정민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거죠. 정민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영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지연의 시선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민이 지연에게 작게 사과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민은 마지막으로 영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있었어요. 하지만 정민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집을 나섰죠. 그날 이후 정민은 다른 가사도우미 일을 구했습니다. 영우와의 연락도 끊었어요. 가끔씩 그에게서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죠. 그래야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정민은 마트에서 우연히 영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아내와 아기와 함께였죠. 아마도 관계를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정민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영우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들이 지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죠. 그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사랑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생에서 필요한 경험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이었어요. 55세의 정민에게 그 경험은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비록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해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밤 정민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괴롭지는 않았어요. 그것 또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거든요.